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42강은 이제 마지막 대화 물 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제 북극해 분쟁 마지막 때에 이제 북극해 분쟁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얼마 며칠 전에, 그러니까 2003년 6월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댐 이제 폭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이제 문제도 발생했고, 또 요즘 이제 메콩강에 이제 중국의 댐 건설로 인해서 메콩강에 이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때 물 분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댐 붕괴가 이제 거의 러시아가 이렇게 좀 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그 식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그 세계의 농장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당한 이제 식량 문제라든가 지금 그러잖아도 이런 물가가 이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여기에 또 이렇게 안 좋은 이제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메콩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사진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류 지역에는 그 저기잖아요. 거의 이제 메말라 가지고 예전에 메콩강에 이제 물이 수상가옥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요롭던 그런 메콩강이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렇게 줄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자원 분쟁이 앞으로의 자원 분쟁의 핵심은 이제 물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러 이제 다 공통적인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엔타임을 생각지 않더라도 이제 굳이 그죠 물 부족은 인류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기와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이제 뭐 중요하다고 하는 식량이 중요하지만 그 전까지는 물과 공기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그,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냥 자연의 선물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지냈죠. 그렇지만 이런 건 이제 비용을 치러야지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더 기후 균형의 상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인간에게 물 부족 문제가 더욱 이제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후 문제가 이렇게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 거는 중동 지역은 이제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20세기경에 이삭과 아비멜렉의 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고대부터 물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파놓은 이제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서 싸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사건이 인류사 이제 물 분쟁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아닐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댐 건설과 이제 물 분쟁은 이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콩강 물 문제는 이제 중국이 상류 지역에 댐 건설을 이렇게 그 무자 진짜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중국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도의에 맞지 않는 이러한 이제 상식 밖의 행동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 메콩강이 여기 중국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알프스가 아니라 히말라야 이런 산맥에서 나오는 고지대에서 이렇게 발원해 가지고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또 하류 지역에서 베트남까지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그렇죠. 미얀마까지도 다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댐들을 요 상류 지역에 지금 이제 12개, 13개 이 정도의 그 댐을 무차별적으로 건설해서 이 아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하류 지역은 완전히 마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중국이 요 동진아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요쪽 그 해양 분쟁 여기도 다 자기 이제 바다 다 자기의 그 저기 그 영역이라고 해역이라고 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물문 이 강 메콩강에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댐을 건설함으로써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들을 이렇게 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방금 라오스, 태국, 베트남, 미얀마 지역에 지금 심각한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어업은 물론 이제 그 어떤 농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 식수 문제까지도 이런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어서 지금 삶의 터전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이제 반중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해에서 영해 분쟁,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제 그 행태를 벌이고 있고 또 메콩강의 수자원 문제 이렇게 물 분쟁을 이렇게 물을 독차지하게 됨으로써 이런 반감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유프라테스 중동 지역에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 물 문제도 상당히 한 20여 년 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어서의 그 물 문제는 일단은 이제 티그리스 강, 유프라스 강 상류의 반군 활동 지역이 또 이 그 상류 지역에 이제 반군이 활동하게 됨으로써 이제 정상적인 관계수로의 안정적인 공급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때에 따라서는 관계수로 그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이제 파괴 가능성이 또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능성이 크게 댐까지도 위험한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더 이제 터키가 이제 아타투르크 댐을 이제 또 80년대부터 건설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상당히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제 아타투르크 댐에 이제 시리아하고 이라크 지역이 직접 또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 그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댐이 이렇게 건설돼 있고 여기 이제 이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이제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어서 이 댐이 반군들의 손에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이제 전황상 분리할 때는 이 댐을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80년대부터 그 터키가 그 상류 지역에 유프라테스 상류 지역에 이런 엄청난 규모의 그러한 이제 댐을 이렇게 건설하고 있다. 이 댐들을 이렇게 건설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시리아하고 이라크는 직접적인 이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한 초당 500톤의 물을 공급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터키가 했지만 이런 이제 약속은 사실은 저기죠. 이렇게 약속은 약속일 뿐입니다. 국제관계가 원래 그렇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집트,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그 티그리스 강 그 물 문제가 좀 상당히 큰 문제고 또한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이제 나일강 문제가 상당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 상류에 댐 건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수단은 이제 협정을 맺어서 이제 물 사용량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지금 1억이 넘는 그러한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렇게 그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4대 1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로 이렇게 이집트가 조금 더 많이 4대 1 정도의 그러한 이제 규모로 합의를 조금 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의해서 이제 21년에 이제 에티오피아가 그 청나일강 지역에서 이제 르네상스 댐을 지금 건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건설로 인해서 이제 이집트가 또 타격을 크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또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이제 갈등의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일강이 수단의 그 하루툼에서 요 백나일강하고 또 이렇게 그 저기 청나일강하고도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근데 이제 요 청나일강 상류에 에티오피아가 르네상스 댐을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집트가 여러 가지 이제 군사를
여러 가지 이제 군사력을 높이고 하는 것도 이러한 또 문제에 있어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 포석이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 수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티오피아와의 관계가 요 댐 건설로 인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또 수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요 댐이 없으면은 여기가 홍수 이 지역에 있어서 홍수를 겪게 되고 하는데 이제 홍수가 통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를 여기서 생산하니까 여기가 싸게 그 싼 값에 또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단은 뭐 그렇게 타격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후 변동 외에도 우리가 기후 변동은 물 문제에 이제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이 그 기후 변동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즉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을 주는데 더해서 이제 어떠한 문제들이 더 이렇게 심화시키는가 그렇게 볼 때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역 분쟁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 수로에 대한 고의적 파괴 등이 상당히 이제 물 문제를 심화시킨다. 그래서 아까도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그 댐도 이제 지역 그 어떤 분쟁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중동,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 있어서의 그러한 문제, 그것도 이제 분쟁에 이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이제 집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그 지구의 온실 효과를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제 모든 기회와 예산을 이제 탄소 중립,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저감에 그 모든 것을 다 산업의 어떤 발전까지도 저해시키면서 이제 그 기울이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극좌파 아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환경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글로벌 체계를 이렇게 하나에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제 요 진짜 문제는 이제 세계의 물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한 이제 기회와 여러 가지 국가 간 협력과 예산 돈 있잖아요. 그런 거 자금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산화탄소 이 문제는 하나의 그 기후 변동에 있어서 하나의 저기 하나의 원인일 뿐 이게 마치 이것이 그 주범인 것으로 지금 과대 이렇게 그 집착이 이제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저기잖아요. 저기 그 뭐야 기후 뭐라 그러죠 그걸 온난화, 기후 온난화 얘기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기후 변동, 기후 변화로 그냥 말을 하죠. 왜냐면은 지금 그 기후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지역은 뭐 시베리아 지역도 뭐 30도, 40도 지역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북극 빙하도 이렇게 더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막 나타나기 때문에 기후 지구 온난화라는 말은 요즘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이제 극좌파 아젠다로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을 우리가 또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인류가 집중해야 될 거는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담수화 노력이라든가 그러한 기술의 어떤 거기에 이제 투입을 해서 건설을 한데 해수 담수화 기술을 노력을 한다던가 지하수 이렇게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함에도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리고 인구 증가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이제 물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물 문제는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물 문제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요르단강 물 문제는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때는 뭐 더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기 요르단강은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와 요르단 등과의 이제 물 문제를 이제 야기시킨다. 근데 요르단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사해로 이렇게
그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 저기 골란고원 요 헬몬산 이쪽에서 이쪽 갈릴리 호수로 흐르는 여기가 북요단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북요단강 강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요단강이 그 상당히 그 양이 급격하게 몇십 년 만에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 마지막 때는 더 이제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관계 시설의 구축과 또 이제 해수 담수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물 문제에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의 자료를 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담수화 이제 기술 선도 기업은 IDE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역삼투압 방식으로의 담수화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업체가 세계 한 6위 정도 차지한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어떤 특허 기술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세계 1위의 그 담수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면은 이제 두산 중공업도 나오고 이렇게 그 GE도 그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렇게 담수화 기술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상당히 이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 있고 또 그때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두어야 될 사항이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 예언되어 있다. 계시록 11장에.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이스라엘의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비가 오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와 같이 때와 같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강력한 심판으로서 이제 물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심판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해수 담수화 기술이 이 기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때는 물 배급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식수도 사실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물 배급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그 마지막 때 있게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후 3년 반 기간 동안 광야에 도망가서 견뎌야 되는 이제 상황이고, 이제 물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있어. 그래서 이제 결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독자분들이 다 이제 물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기 요 강의가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래서 이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고 이제 물 분쟁의 도화선이 된다. 물 문제는 이제 요 한반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북한강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이게 막는 댐을 건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상황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자원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쓸 텐데 지금 뭐 워낙 경제가 댐 건설할 자금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하여튼 분쟁의 도화선이 되고 또 이제 한편 분쟁으로 인해서 또 이제 관계 시설이 계속 파괴되는 그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더하겠죠. 하여튼 전쟁이 예고됐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지금 상당수의 댐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악순환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중국이 그 대만을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데 대만이 공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 저 미사일로 그 중국의 그 삼협댐을 비롯해 가지고 그 수많은 댐들을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이제 공언하고 있죠, 대만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도 중국이 굉장히 이렇게 그 침략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전쟁이 많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댐이 엄청난 그 댐들이 다 파괴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렇게 그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댐들의 파괴가 또 이제 그 인간의 이제 식수 문제에 있어서 그러잖아도 힘든 상황을 더욱더 극한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중동 지역은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97%가 이제 바닷물이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 3%가 이제 담수인데, 담수 중에서도 뭐예요? 담수 요 3% 중에서도 이제 69.5%가 뭐예요? 그 빙산, 그죠? 빙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저기잖아요. 그 여기서 30%가 이제 지하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0.5%가 이제 하천수라든가 호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만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담수화 기술이 상당히 지금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물 문제에 닥쳐서 그런 이제 담수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도 이제 큰 물 문제에 대처하는데 큰 이제 차이가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